근데 새로운 소가 들어와서 수상 감옥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약간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이번 시 라운드 MVP 2번이나 수상했고 이건 예상을 뛰어넘어서 거의 예언이었다. 예언 확신이 있으셨군요. 스포츠 이슈를 깊고 날카롭게 파고드는 시간 스포츠 썰티타카. 오늘도 재밌고 강력한 썰로 무장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호스트 김원석이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할 두 분의 게스트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썰티타카와는 깊은 인연으로 출연할 때마다 화려한 입담을 보여주시는 손대범 해설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손대범입니다. 현재 쿠팡플레이에서 NBA를 그리고 KBSN에서 여자농구를 중계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자농구도 사실 되게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출연해서 정말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썰티타카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박세훈 해설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NBA 해설위원 손대범 위원과 함께하고 있고 언제나 이 KBL에 관심이 많은 그런 농구 또 팬이자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만에 뵙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로 안 일궈지는 지가 한 26년 되는데 사실 사석에서 뭐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한 게 한 10손가락에 꼽혀요. 정말요? 맨날 네. 전화하고 뭐 톡이나 그냥 가벼운 농담만 주고받고.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 되게 오랜만에 보는 자리인데 근데 볼 때마다 굉장히 진짜 어제 만난 친구처럼 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농구 이야기 함께하면 즐거우니까 그렇죠. 오늘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국내 최고 농구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바로 또 농구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바로 KBL입니다. 2025-2026 정규 시즌에 대한 이슈들과 또 플레이오프에 대해서 심도 깊고 정밀한 분석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KBL 정규 시즌이 올해 4월 8일자로 모두 끝이 났고요. 막판까지도 순위가 정해지지 않았던 올해 정규 시즌이었습니다. 이번 KBL 한 문장으로 좀 총평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순리대로 가자. 순리대로 가자. 네, 이게 마지막 날 보면은 이제 상대를 고르려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래서 좀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 날에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약간은 조금 비아냥도 받고 비판도 듣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고 결국 탈락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었는데 결국 봤을 때는 순리대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꾸준하게 잘 달리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던 그런 정규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 과정이 정말 많았습니다만 마지막 하나가 좀 치명적이긴 했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날 이제 정관장과 SK가 경기였는데 사실 SK 입장에서는 사실 피하고 싶은 상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지고 말았는데 이게 뭐 고의든 아니든 간에 그런 상황 자체가 많이 오해를 살 만한 상황 행동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박세훈 위원님께서는 총평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손대범 위원님과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시작은 미약해도 끝이 창대하면 다 괜찮다. 네. 이게 다 이번 시즌 모든 거에 관통하는 키워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방금 손대범 위원이 얘기해 주신 그 순리대로 가자도 요 맥락에 어느 정도는 조금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고양 소노와 부산 KCC 결국에는 이제 이 윗동네 팀들이 아래 팀들 뭐 누굴 만나는 게 낫다 피하는 게 낫다 고민하다가 이 여러 가지 일들이 터졌는데 결국에는 이 두 팀이 뭐 피하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네. 이 지금 플레이오프 무대를 또 뜨겁게 만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 마무리에 잘 정비해서 플레이오프 가면은 그때부터 또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줬던 그런 정규 리그였습니다. 네. 확실히 이 플레이오프까지도 이야기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번 시즌의 KBL인 것 같은데 마지막 그 이슈를 제외하고 이번에 또 이번 시즌에 기억에 남는 KBL의 스토리 이슈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뭐 상위 팀들 간의 선전도 있었지만 뭐 LG의 정규리그 우승도 상당히 기억에 남지만 저는 시즌 내내 이제 한 동맹 단체가 있었어요. 소삼가목이라고. 네. 네, 이제 소노, 삼성, 한국가스공사, 모비스 네. 이 네 팀끼리 정말 서로 위로해가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소노가 이 단체 탈퇴를 그렇죠.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박세훈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5라운드, 6라운드 10연승이 달리면서 완전히 다른 팀이 돼버렸죠. 1년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흥미거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고로 소삼가뭄에서 소노가 탈출했다 맞거든요. 근데 새로운 소가 들어와서 수삼가뭄 유지됐습니다. KT 소닉붐도 소거든요. 네. 그래서 소닉붐 삼가뭄은 그대로 유지됐다. 네, KT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될 텐데 뭐 다음 시즌 잘해야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확실히 이 하위권 팀에서의 이 반란이 또 있기도 했었고 또 상위권 팀도 마냥 그 자리를 안심할 수만은 없었던 이번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창원 LG가 그동안 내내 정규리그 2위에 머물렀다가 올해 드디어 1위를 차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플레이오프 가서는 좀 아쉬웠는데 창원 LG에 대한 평가를 좀 간략하게 해본다면요. 이번 시즌 내내 정말 굉장한 수비력을 보여줬죠. 실점도 1위였고 또 상대의 가장 적은 3점 슛을 내주는데 상대에게 그 3점 성공률도 30% 아래로 묶고 그 정도로 아주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또 아셈 마레이라는 또 네. 리그 최고의 외국 선수가 보여줬던 리바운드, 득점, 다방면에서의 서비스도 훌륭했기 때문에 시즌 내내 거의 1위 자리를 누린 것이 아닌가 싶고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지난 시즌에도 나타났던 그 단점이었지만 이 벤치 자원이 너무 약했습니다. 아마도 다음 시즌 조상현 감독은 이 벤치 자원을 좀 키우는데 조금 더 힘을 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LG는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이번 시즌 정말 기대했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우승을 이끌었던 전력이 그대로 이번 시즌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군 제대하는 몇 명의 선수, 그래서 이 벤치까지 이번 시즌은 단단해지겠구나. 근데 방금 손대범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가 단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벤치 멤버들은 주전이 아닌데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시즌 뼈저리게 느꼈을 거고, 근데 LG는 어쨌든 강호로 계속 갈 수 있는 기틀은 만들어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기대할 팀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은 좀 실망스러웠다. 네. 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벤치 멤버와 이 주전 간의 이 갭 줄이는 게 가장 강팀의 조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팀 하면 또 바로 생각나는 게 KCC거든요. 이 팀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또 바로 또 플레이오프 얘기까지 해볼게요. 이게 하위 팀의 스윕승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예상이 됐던 결과였을까요? 일단 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 이 6강 시리즈부터 이제 예상하고 이런 절차들이 좀 있잖아요. 네. 저는 참고로 소노의 6강 3승 무패 승리는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오. 이건 예상을 뛰어넘어서 거의 예언이었다. 예언 확신이 있으셨군요. 네, 일단 소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리그 막판의 기세가 그만큼 중요해요. 네. 근데 상대가 이 마지막에 상대팀 고른다고 팀 분위기가 아주 크게 꺼졌기 때문에 그 기세 싸움에서 완전히 밀리는 상황이었고 이 정규리그 막판에 10연승하고 이런 데 다 이유가 있죠. 네. 일단 감독이 게임 플랜을 잘 세우고 그리고 선수들이 그 조정에 맞춰서 실행을 잘하고 또 이제 이정현, 캔바오 그리고 나이트라는 삼각편대가 굳건했는데 방금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벤치의 힘이잖아요. 네. 이 힘까지 완벽하게 뒷받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노는 굉장히 빈틈없는 전력으로 이번 플레이오프까지 잘 순항을 하고 있죠. 저는 근데 메이커를 굉장히 따지는 편이어서 네. 사실 LG라는 그 챔피언 팀이 가진 브랜드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노가 1라운드 6강을 통과할 거라는 걸 생각했었는데 LG를 만나서는 5차전 끝에 질 것이다 예상을 했다가 또 한 번 농알모 소리를 들었죠. 이 박세훈 위원도 그렇고 같이 중계한 조현일 위원도 그렇고 이 본인들이 틀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네. 제가 틀리면 항상 뭐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예상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장렬하게 틀렸는데 저도 소노의 원동력 중 하나는 그 강력한 벤치 자원이 또 올라와 준 것. 그만큼 벤치 자원이 중요한 것 같고요. 반대로 KCC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좀 거스르는 팀. 네. 시즌 내내 이제 최중우 선수도 22경기밖에 안 뛰었고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행보를 쭉 보이다가 플레이오프 때 정신 차렸는데 이 팀만큼 주전과 벤치의 기량 차이가 큰 팀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주전들이 너무 잘 쉬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플레이오프 때부터 에너지를 다 쏟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한 또 기세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선수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 각 위원님들마다 꼽아보는 좀 잘했던 선수, 물론 떠오른 선수가 당연히 있긴 합니다만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먼저 꼽자면 한국 여권의 선수는 아닌데요. 네. 그 아시아 쿼터로 이제 한국을 방문했던 또 소노 돌풍의 주역 케빈 캔바오 선수를 캔바오. 뽑고 싶거든요. 그 아시아 쿼터 선수는 이제 국내 선수 카테고리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국내 선수 기준 중에 역대 한 시즌 기록이요. 15점 이상, 어시스트 4개 이상, 리바운드 6개 이상. 요 스탯라인을 채운 선수가 2018년 안양의 오세근 이후 처음이자 역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은 그러니까 국내 선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선수에게서는 거의 보기 힘든 그런 기록. 그러니까 이거는 리바운드, 어시스트, 거기 득점까지 자기 할 거 다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이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못 된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굉장히 그 활약이 대단했고요. 앞으로도 더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저는 캔바오의 동료 선수이자 또 이번 시즌 MVP 이정현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뭐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사실 좀 기대치가 높았지만 이 부상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네. 올 시즌 초반에 마찬가지였고 워낙 또 대표팀에서 많은 시간을 소화하고 또 심지어 대회 중에 다치기도 했고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약간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이번 시즌 라운드 MVP 두 번이나 수상을 했고 또 시즌이 끝날 때는 MVP 위치에 올라가 있었죠. 뭐 10연승을 주도했던 선수고 사실 국내 선수가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이렇게 꾸준하게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정현 선수는 팀에 한 골이 필요할 때 외국 선수를 끌어내서 적극적으로 1대1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런 선택권을 부여받은 몇 안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보는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 후반기는 그 이정현 선수 보는 맛에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위원님들께서 꼽아보는 이번 시즌 폼만 놓고 봤을 때 나만의 베스트 5 어떻게 한번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베스트 5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일단 소노에서 2명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돌풍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정현 선수와 캔바오 선수 이 2명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베스트 따지면 이제 정규리그 챔피언에서도 나와야죠. 네, LG의 기둥이자 센터 아셈 마레이 그리고 이제 또 아시아커트 선수인데 동부의 이선 알바노 선수 아주 네. 좋았고요. 그리고 확실한 건 예년만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또 이 선수만한 선수가 없어요. SK 자밀 원희까지 원희. 저는 이렇게 5명 꼽습니다. 네, 와, 근데 되게 많이 겹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다들 꼽았을 때 그런 그 빅네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도 사실은 아셈 마레 이 선수도 데뷔하자마자 꾸준하게 또 리바운드 1위를 계속 차지했던 선수고 이정현 선수는 MVP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 이선 알바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저는 이 드리블 잘하는 사람이 보고 싶다 그러면 알바노 선수 추천하고 싶거든요. 네, 정말 기가 막히게 드리블도 하고 버저비터 넣어줬기 때문에 무조건 뽑혀야 되고 캔바오 이 선수도 진짜 웬만하면 안 겹치고 싶었는데 넣을 수밖에 없고 네. 전 이제 한 자리가 좀 고민했었는데 정말 저는 웬만하면 이제 외국 선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내 선수를 꼽자면 저는 허웅 선수가 이번 시즌에 51점 대기록도 세웠고 네.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화해주면서 그래도 그 부상병동 KCC의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허웅 선수를 마지막 한 자리에 절대 팬들 의식하지 않고 넣은 거니까 네. 네,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꼭 꼽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건 다 주관이니까요. 약간 의식한 것 같은데. 근데 잘했어요. 진짜 네. 잘했어요. 뭐 누가 봐도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베스트 5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럼 이 라인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곧 다가오는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도 뽑아야 된단 말이죠. 뭐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국가대표의 라인업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일단 마줄스 감독, 그러니까 외국 감독이 최초로 이제 지휘봉을 잡고 아시안 게임에 나가게 됐는데 네. 뭐 크게 지난 월드컵 아시아 예선과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뭐 지난 아시아컵도 또 활약했던 이현중, LG의 양준석과 유기상 선수 그리고 또 이정현 선수 뭐 이 정도 선수들은 꾸준하게 나갈 것으로 보이고 다만 빅맨 라인업이 약간 걱정일 거예요. 지금 KT 하윤기 선수가 시즌 아웃되면서 언제 복귀할지 모르는 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금 누구로 메울지가 굉장히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아마 뭐 강지훈 선수라든지 이런 또 신예급 빅맨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마주스 감독은 지난 이제 2월 말 3월 그 당시에 이제 대표팀을 처음 이끌면서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마주스 감독의 선수 선발을 보고 느낀 거는 일단은 선수에 대한 편견 없이 다 자기 눈에 들어온 선수들 위주로 대표팀을 꾸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결과는 2패였어요. 이제는 결과를 내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마주스 감독에게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렇죠. 프로농구를 계속 지켜봤으니까 또 선수의 특성도 더 파악했을 거고 그래서 일단 지난번보다는 좀 나은 전력이 될 것 같은데 선수 구성 자체는 비슷할 거예요. 그 작년에 중국 2번 잡았을 때 네. 그때 뛰었던 그런 주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아직 장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마주스 감독의 눈에 띄는 거 지난번 대표팀 선발 때 보면은 에너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에디 다니엘 선수가 아마 이번 대표팀에서는 조금 더 중용을 받을 것 같아요. 정말 그 폭발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정말 POA 수비수라고도 하는데 포인트 오브 어택, 그러니까 상대 핵심 타겟을 하나 정해서 맨투맨 붙이면은 진짜 40분 내내 쫓아다니는 선수거든요. 네. 아마 경기 끝나고 샤워한대로 쫓아가고 그쵸. 집까지 쫓아갈 거예요. 옛날 박지성이 피를로 쫓아갔던 것처럼. 그러니까요. 예, 피를로. 그러니까 그런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라 일단은 높이 경쟁력이 자신의 기대만큼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대표팀 구성이라는 게 부상 변수가 워낙 있으니까 네. 되면 베스트지만 그게 안 되면은 에너지로 아마 그거를 채울 거다. 그럼 다니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이 뛰는 그러니까 신인급 중에서는 뭐 문유현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포함이 또 될 수 있고 상당히 좀 뭐랄까 그런 쪽에서 편견 없는 그런 선수 선발 이런 걸 좀 많이 기대해 볼 만합니다. 결국에는 좀 비교적 젊게 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또 두 농구 전문가분들과 함께 2025-2026 시즌 KBL 정규리그 그리고 또 플레이오프까지 총평을 한번 해봤는데요. 진정한 고수는 역시나 결과로 증명하는 법입니다. 스포츠 예측의 짜릿함을 즐겨보는 방법이 바로 스포츠 토토인데요. 스포츠 토토는 국내 유일 합법 스포츠 베팅 게임으로 스포츠 토토의 수익금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사용이 됩니다. 전국 스포츠 토토 판매점과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배트맨을 통해서 게임 구매와 함께 다양한 경기 정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신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프로토 승부식과 기록식의 투표 용지 및 경기 번호 표기 방법이 모두 4자리 표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투표 용지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반드시 변경된 투표 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 뜨거운 썰들을 바탕으로 두 위원님께서 직접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에 대한 예측입니다. 고양 소노와 부산 KCC 정말 이 돌풍을 일으키고 올라온 5위와 6위 팀 간의 챔피언 결정전인데 여기선 어느 팀이 조금 더 우세할 거라고 보십니까? 5, 6위가 만나는 것도 참 신기한데 그러니까요. 두 팀의 기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시리즈를 빨리 끝냈고 또 확고한 시스템 아래서 선수들이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왔던 고양 소노가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드라마를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소노의 이 후반기 막판 e스포츠가 결국 우승까지 차지할 것이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저는 이제 자꾸 이렇게 홍대병이 좀 도지는데 네, KC가 갖고 있는 재능의 총합이 워낙 압도적이에요. 네. 진짜 재능의 싸움으로 치면은 KCC라는 팀은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역대 챔피언 데려다 놔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KCC에 우려하는 건 딱 한 가지. 이 팀은 주전 올인 정책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네, 끝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시리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명히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그런 벤치와의 조화도 완벽하고 또 감독의 어떤 게임 내에서의 조정 이걸 또 빠르게 인지하고 수행해주는 선수와의 호흡 그리고 재능의 총합은 사실 이 캔바우와 이제 나이트까지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노도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어쩔 수 없이 소노의 돌풍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을 것 같은데 근데 KCC도 만만치 않다. 이 정도 마지막 한마디만 곁들이고 싶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예언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불확실하게. 네. 네, 저도 7차전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다. 어쨌든 그럼 두 분은 고양 소노의 우세를 모두 다 예측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결과가 맞을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25-2026 시즌 KBL 정규리그의 총평과 플레이오프 또 챔피언 결정전까지 이야기를 다 해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 어땠는지 소감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늘 썰티타카와 함께 할 때는 같이 시즌의 문을 열고 또 같이 문을 닫는 기분이라서 저도 좀 감회가 새롭고요. 더 많은 걸 또 준비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 문 열고 닫는 김에 여자 농구도 같이 열고 NBA도 같이 열고 같이 네. 닫았으면 좋겠다. 아시안 게임도 같이 열었으면 좋겠다. 더 많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농구를 예상하는 게 참 무엇보다 힘든 일이지만 그 예상 속에서 여러 가지 재미 포인트, 서사 이런 걸 찾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뜻깊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두 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또 여름이 곧 다가오는데 또 이 더위가 꺾이면 또 바로 또 찾아오잖아요. 다시 또 농구의 계절이 얼마 뒤에 또 바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 또 같이 문을 열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예측과 함께 다음 시즌까지도 한번 또 새롭게 예측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농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재밌게 농구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강력한 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